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우리 이번이 건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확인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이 건설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을 짓는지에 대한 아주 짤막한 지식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알려드렸던 건 이제 집이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하나는 집 자체, 이걸 건축이라 불렀고, 집을 도와주는 거, 이걸 토목이라 불러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집이 집으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까지 했던 게 저번 시간 수업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집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우리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조라고 말한 영역도 우리가 영역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제조 영역은 뭐로 나누어졌지? 첫 번째 재료, 설계도, 그 다음에 도구, 세 가지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건설도 영역을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재료, 도구, 설계도로 나누어진대요. 그 중에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대신에 재료가 우리가 제조에서 말한 재료랑 같지만 다른 재료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봐볼 거예요. 우리가 제조에서는 많이 썼던 재료들은 나무, 철, 플라스틱을 많이 썼다면은 건설에서 많이 쓴 재료는 나무, 철, 돌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나무에 대해서부터 해서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라고 말하는 것, 즉 다른 말로 목재. 목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재료야. 이 재료를 왜 많이 썼느냐라고 말하면 얘가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주변에 흔하고 예쁘고 그 다음으로 가공이 쉬워요. 가공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톱을 들고 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이 썰면은 썰리잖아요. 그래서 가공이 쉽다는 첫 번째 장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얘가 무게당 버틸 수 있는 강도가 괜찮아요. 이때 무게를 우리가 비중이라고 말하는데, 비중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랑 똑같냐면은 단위 부피당 무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좀 가벼운 거에 비해서 얘가 생각보다 잘 버텨. 압축 강도, 누르는 강도도 잘 버티고 인장 강도, 잡아당기는 강도도 잘 버티기 때문에 재료로 쓰기 나쁘지 않은 거예요. 흔한데 강도도 괜찮으니까.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좋냐면 얘가 외부의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산, 우리가 식초 같은 거, 알칼리, 비누 같은 거, 아니면 외부에서 뭐 소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비가 온다든지 기타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을 때 웬만하면 잘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첫 번째 좋고, 두 번째, 얘가 열과 전기를 단열시켜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열과 전기가 단열이 되니까 집을 만들었을 때 딱 만진다 해서 전기가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외부가 만약에 덥다, 아니 외부가 많이 춥다, 그거를 열기를 우리가 내부에 있는 온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집을 옛날부터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있겠지. 가장 안 좋은 점은 뭘까요? 물에 첫 번째 약하죠. 그래서 물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로 집을 만들 때는 습기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썩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한답니다. 아니면은 나무가 벌레나 해충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집을 나무로 많이 만들었는데요. 나무로 집을 만들 때는 보통 나무로 집 만드는 구조는 크게 나누자면은 두꺼운 목재를 썼느냐, 얇은 목재를 썼느냐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두꺼운 목재로 집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꺼운 목재로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둥에다가 지붕을 얹고요. 벽은 우리가 보통 벽은 뭘로 만드냐, 대나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지프라이 같은 거랑 진흙이랑 섞어가지고 벽을 만들어준 형태대로 만들어준 집이 있어요. 자, 해서 이렇게 두꺼운 기둥을 가지고 만든 구조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사용했었던 기와집 구조고요. 요새는 이 구조를 기와집 구조라고 부르지 않고 두꺼운 목재, 무거운 목재를 썼다 해서 중목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두 번째, 두꺼운 목재 이렇게 하지 않고 두꺼운 목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쉽잖아요. 두꺼운 목재를 눕혀가지고 마치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냐면은 우리가 연필꽂이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연필꽂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나무를 이렇게 쌓는 거야. 발을 정자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쌓게 되면은 옆에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쌓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발을 정자로 하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여기다 필통 꽂았던 것처럼.
자, 그래서 연필 꽂았던 거 있잖아요. 나무를 쌓은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집을 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산간지방에서 썼던 방법이 이걸 귀틀집이라 부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집을 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얇은 목재로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 얇은 목재로 벽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했어요. 얇은 목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목재, 다루키 일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게 경량목이라 부르는데 가로 세로 한 19mm 정도 되는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19mm 정도 돼가지고 목재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재를 가지고 벽을 만들어요. 벽을 만든 다음에 이 벽을 만든 이 벽을 붙여요. 벽이랑 붙여가지고 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목재로 집을 만들게 되면, 목재는 상대적으로 비싼 목재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목구조로 집을 만들 수 있어서 이걸 경량 목구조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목재로 집을 만드는 것 중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요. 어쨌든 이건 목재만 가지고 집을 만드는 구조고요. 실은 요새는 목재만 가지고 집을 만드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은 돈도 많이 드는데 실은 목재보다 더 좋은 재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새는 목재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냐. 네 번째 써있지. 다른 재료로 건설 후 마감 재료. 마감이라고 말하는 건 마지막에 얼굴에 바른다는 뜻으로 우리가 마지막 예쁘게 꾸며준 형태로 많이 써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가벽, 가짜 벽. 벽이 아닌데 벽을 만들어주거나 문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봐오면은 그 벽 같은 데에다 벽이나 아니면 바닥이 목재가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 목재는 두꺼운 목재가 아주 얇게 자른 목재, 한 보통 목재가 5mm에서 10mm 정도로 얇게 자른 목재를 붙여놓은 거거든. 이런 목재를 붙여놓은 걸 플로어링이라 부르는데, 이런 걸 목재를 붙여서 쓰거나 바닥재로 쓰거나 하는 정도로 가장 많이 쓰지, 목재를 가지고 집 통째로 만드는 거는 요새는 좀 잘 안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재가 아니라 석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돌은 원래 두 개로 쪼개야 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 막내 돼지처럼 벽돌로 만드는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콘크리트라 말해서 목재를 돌을 부어서 만드는 구조가 있는데요. 일단은 쌓아서 만드는 구조부터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돌이라고 말하는 재료의 각각의 특징이 뭐냐면, 재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돌은 압축 강도가 굉장히 커요. 압축 강도가. 그래서 누르는 힘에 대해서 웬만하면 잘 부서지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좋고요. 두 번째 좋은 점, 불에 굉장히 강하답니다. 여러분, 벽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벽돌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고운 진흙 안에다가 진흙을 좀 진흙을 강하게 만드는 지푸라기를 좀 섞은 다음에 얘를 우리가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불에 구워서 만든답니다. 불에 구워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불에 들어가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중에서 불에 가장 강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 재료를 만들어낼 때 흙만 있으면 만들기 때문에, 흙은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기 쉽고,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우리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운반하는 비용도 굉장히 싸게 든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있겠지. 돌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돌은 얘가 압축은 잘 버티지만 잡아당긴 거, 인장 강도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점이 가장 나쁜 점입니다. 그래서 돌의 가장 큰 나쁜 점, 인장 강도가 약하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얼마나 약하냐면은, 우리가 누르는 힘에 대해서 버티는 것보다 잡아당긴 힘에서 대해서 약 20분의 1밖에 못 버틴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압축 강도가 200kg 정도를 버티잖아. 그러면 잡아당기는 거는 10kg의 힘으로만 잡아당겨도 얘는 부서져 버린다는 점이 돌의 최악의 단점입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진에 약해요. 왜냐하면 지진이라고 말하는 건 좌우로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 우리가 좌우로 흔들어 버리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땅이 파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지진 같은 거 하면 땅이 파여버리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땅이 파인 것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돌이 인장 강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돌은 바닥이 비어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바닥이 비어있으면은 그 부분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부러지기 굉장히 쉽다는 점이 굉장히 나빠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
아기돼지, 삼형돼지, 막내돼지가 바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태풍이 불면 제일 잘 무너진 집이 벽돌집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로 우리가 집을 만들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벽돌을 쌓아서 제작을 한 다음에 얘만 가지고 집을 만들면 있잖아, 어디를 못 만들게 되면 천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천장을 만들려면 아치 구조라는 것처럼 돔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천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벽만 이걸로 만들고, 천장을 돌이 아니라 철이나 나무로 우리가 천장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벽돌집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벽돌로 집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든 우리가 창문이든 문이든 크게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집을 다른 재료로 만들어주고 겉에를 치장을 하기 위해서 겉에를 꾸며주는 형태로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겉에서 보면 벽돌이 되게 많지. 그거 싹 다 꾸며준 벽돌이에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겉이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고 벽돌이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준 용도로 많이 쓰는 게 벽돌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물론 집 내에서 하기도 해요. 요새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들 중에서도 집 내부에 우리가 벽돌을 해가지고 파벽돌, 보통 깨진 벽돌, 오래된 벽돌 이용해서 집이 약간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부를까요? 약간 공장 느낌을 내서 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 효과도 누린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철의 가장 큰 특징은 압축 강도도 강하고요, 인장 강도도 굉장히 강하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한 철은 좋은 점이 뭐냐면 다양한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철의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그래서 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지만 철도 단점은 있겠지. 철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에 약하다는 점이죠. 철이 열에 얼마나 약하냐? 나무, 돌, 철 중에 철이 제일 약해요. 왜 철이 제일 약하냐면은 나무는 우리가 불이 붙으면은 캠프파이어처럼 천천히 타는데 철은 불이 붙게 되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철이 물이 되면서 강도가 아예 제로가 돼가지고 와지끔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은 그 점이 가장 나쁜 점이에요. 그래서 철은 열에 약하다는 점과 또 다른 약한 점, 철은 부식, 물에 약하다는 점이 우리가 철에 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서 이용을 해준다면 철로 집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철로 집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철을 가지고 목재처럼 우리가 목재 경량 목구조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경량 철골 구조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철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주는 거야. 단지 이때 이용해주는 철은 철이 녹슬지 않도록 철에다 겉에다가 다른 철, 녹이 잘 안 쓴 철을 겉에다 입혀주지. 보통 아연이라고 부르는 철을 겉에다 입혀주어 가지고 이용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철만 가지고 집을 만든다. 그러면 철을 페인트질을 하거나 아예 스테인리스 강을 이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철을 크게 써가지고 집을 만들어주고요. 철로 이렇게 큰 집, 아까 이야기했던 중목 구조처럼 철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집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단지 이 철을 이용을 해줄 때 이 철이 녹슬지 않게만 처리만 잘 해준다면, 이렇게 해준 걸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철골 구조물이라고 불러준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서 이런 것들은 보통 무엇으로 접촉을 해주냐면은 우리가 볼트나 아니면은 용접을, 아니면은 리벳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용접을 해가지고 제작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에 붙여가지고 이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돌은 어떤 단점이 있다 했지? 돌의 가장 큰 단점은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인장 강도에 굉장히 약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장 강도에 약한 거를 무엇으로 보충을 해주냐면은 철을 가지고 보충을 해서 이용을 해주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용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게요.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하려면 콘크리트 무엇을 만드냐? 콘크리트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시멘트로 만든다라 생각하는데요. 이 시멘트로 만드는 건 맞거든. 시멘트만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멘트랑 물이랑 우리가 자갈을 섞어주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돌을 섞어주는데요. 이 돌을 두 개의 돌을 섞어줘요. 우리가 돌 중에 가는 자갈, 잔 자갈이랑 굵은 자갈을 섞어줘요. 그래서 이거 가는 모래,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는 걸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라 부르는데요.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시멘트라고 말하는 거는 실은 뭐냐면 풀과 같은 거예요. 단지 이 풀은 어떤 풀이냐면은 우리가 물이랑 섞어서 쓰면은 돌과 돌을 붙여주는 풀을 시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과 돌을 붙여준 이 풀을 이용해서 돌을 붙여서 얘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럼 이 시멘트라고 말하는 거는 원재료가 무엇이냐? 얘는 원재료가 석회석이라는 게 가장 큰 재료예요. 석회석이라고 말하는 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얘를 부셔가지고 물을 붓잖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가 돌과 돌을 붙이는 성질이 있다는 거는 옛날 고대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쓰다가 그걸 계량화해서 제대로 쓰기 시작했던 거는 18세기 초 1904년인가에 조셉 에스틴 여기 써놨을까? 1824년이고요. 1824년에 영국의 벽돌공이라는 이 사람이 인조석 제조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특허 출원했거든. 그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석회석을 아주 뜨거운 온도로 높인 다음에 얘를 갈아버린 거야. 갈아서 밀가루만큼 갈아서 몇 가지 재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점토, 규석, 철광석, 석고 같은 걸 섞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얘가 물을 부으면 돌과 돌을 붙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줬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시멘트라는 걸 본격적으로 쓰게 됐는데요. 이 시멘트라고 말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물을 섞어주고 이 가는 목재를 섞어주고 굵은 목재를 섞어줘야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강도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강도가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이 거의 60에서 70%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건 한 15%에서 한 20% 정도밖에 재료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 재료가 더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석재랑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얘는 부어서 만들 수 있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얘는 사이에다가 그래서 철근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돌은 아까 말했다시피 돌의 가장 큰 장점은 얘가 압축 강도는 잘 버티지만 인장 강도를 잘 못 버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장 강도를 버텨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철근을 배치를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주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준 가장 큰 특징이고요. 콘크리트 구조는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해줄 때는 우리가 철이라는 거랑 많이 섞어준다는 점이 첫 번째 해서 철근을 섞어준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 사용을 할 때 물을 섞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거 물을 섞어주냐면은 물을 섞어가지고 부어주잖아. 시간이 지나면 굳는단 말이야. 이 굳는 걸 다른 말로 양생이라 부르는데 이 양생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면 얘가 제대로 굳지 않고 그러면 모양이 망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생이 짧게는 7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를 기다려야지 원하는 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만질 수가 없고요. 그런 시간이 우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집을 만들잖아. 집 만드는 시간이 다른 구조면 오래 걸려요.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은 보통 나무로 집을 만들면 한 3개월이면 만든다. 그럼 콘크리트로 집을 만들면 보통 한 2배, 6개월. 아니면은 벽돌로 만들면 한 6개월 걸린다. 그럼 콘크리트 만들면 9개월에서 12개월 요 정도로 좀 더 많이 걸린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마를 때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균열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균열이 일어나면 그 안쪽에 있는 철근까지 썩어버린다면 그 철근이 녹아버리면 이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압축 강도가 아닌 인장 강도를 버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말릴 때 잘 말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생이라고 양생을 잘해야 된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료에 대한 큰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 설명해 준 거는 건설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건설 재료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쓴다 했어요. 나무, 철, 돌을 많이 쓴다 했고요. 나무, 철, 돌 중에 실은 나무는 요새는 거의 꾸며주는 재료를 많이 쓰고요. 돌 중에서도 벽돌은 꾸며주는 재료를 많이 쓰고 돌 중에서 콘크리트라는 걸 빌어서 우리가 집을 만들 때 많이 쓰고 얘만 따로 쓰는 것보다 철과 섞어 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